저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영부인이라는 직위가 공적인 말하자면 지위를 받은 건 공무원이지는 아니지만 공적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차라리 이부속실을 설치했으면은 그 예산을 투명하게 쓰거나 하는 걸 국회 감시 감독을 통해서 입증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활동은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이부속실 설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예산을 묶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예.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국회의 눈을 피해서 본인이 할 수 있을 거 다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 여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지점이 바로 이거란 거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뒤혼동해서 썼다는 거. 이 지점이 가장 뼈아픈 거고. 직권이 없는 사람이지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한 점이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는 게 김건희 여사에게 뭐를 줬습니까? A급 비화폰이 지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A급 비화폰이 뭐 이전에도 벌써 국정원장에게 전화했던 것도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본인이 뭐 교사를 하든 지시를 하든 청탁을 하든 뭐 상의를 하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본인이 직접 전화했다는 정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범이 될 수도 있고 단독범이 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경우도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해석의 뭐 강도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선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을게요. 대선 기간 내내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것과 비교해 네. 보면 이후에 영비운으로서 활동 그거하고는 조금 좀 많았다. 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피해갈 수 없는 비판입니다. 예. 이거는 그렇다면은 정말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를 받게끔 이부속실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영부인과 가족의 모든 상황들을 좀 말하자면 워치받게 하든가. 예. 저는 하지 않고 권한을 누렸잖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영부인이라는 직위가 공적인 말하자면 지위를 받은 건 공무원이지는 아니지만 공적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차라리 이부속실을 설치했으면은 그 예산을 투명하게 쓰거나 하는 걸 국회 감시 감독을 통해서 입증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활동은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이부속실 설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예산을 묶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예.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국회의 눈을 피해서 본인이 할 수 있을 거 다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 여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지점이 바로 이거란 거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뒤혼동해서 썼다는 거. 이 지점이 가장 뼈아픈 거고 또 하나는 전 그거예요. 저렇게 지금 오늘도 이번에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할 때 그렇게 기자회견 했을 때는 이른바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하는 저걸 면접 무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뭔 무기? 면접 볼 때 면접. 블랙 앤 화이트로 예, 예.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는 거. 그걸 메시지 간결하게 하면서 이렇게 몸을 낮췄는데 실제로 저런 게 아닌 출두할 때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사과할 때 빼놓고는 정말 본인이 권능적 지위를 누렸거든요. 예. 그럼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이중성 속에서 저는 국민들이 더 분노했다. 예. 그런 감성적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저는 어쨌든 저렇게 본인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차라리 공적 영역에서 편입돼서 감시 감독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예. 누리기는 하되 감시받지는 않겠다. 이게 가장 큰 국민적인 영린을 건드렸던 사안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박주민 선생님 저 발언이 앞으로의 이제 법정에서 법리 다툼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했다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측면인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요. 예. 포토라인에서 어떤 말을 할지는 다 이미 변호인과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리뷰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예. 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자체는 이런 죄송하다라는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은 사실상 이때까지 나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수사를 해서 나중에 향후 기소가 돼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나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없다. 이 스탠스로 아마 김 여사는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본인은 행사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근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옆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예.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법리적으로 공범으로 의율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단순히 의견 제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으면 교사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계속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거나 했을 때는 또 방조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인정하는 피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와 있는 대외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서 사실상 이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예. 나는 아무것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한 결과가 있고 그리고 그 연결의 매개체인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권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힌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범으로도 의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부부 사이기 때문에 둘만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더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직권이 없는 사람인데 예. 직권이 없는 사람이지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한 점이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는 게 김건희 여사에게 뭐를 줬습니까? A급 비화폰이 지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A급 비화폰이 뭐 이전에도 벌써 국정원장에게 전화했던 것도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본인이 뭐 교사를 하든 지시를 하든 청탁을 하든 뭐 상의를 하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본인이 직접 전화했다는 정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범이 될 수도 있고 단독범이 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경우도 있는데 가장 화가 나는 거는 1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거 정말 수건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의 이권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종점을 바꿨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예. 정말로 이거는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적인 분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특검이 1차 조사에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가 많이 안 나간 거죠. 그럼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혐의도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 뭐 지급도 조사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예. 워낙 지금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특검에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좀 수사가 진척이 된 부분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기소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심리가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부인하는 상황으로 가다가 실제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태도가 바뀔 수도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 특검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본인들이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는 부분부터 조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차차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 영장 실질 심사가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실시가 됩니다. 이게 최수평 언젠가부터 워낙 이런 일들이 뭐 많아가지고 그 판사가 누구냐? 그렇죠. 또 일반적인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정재욱 부장판사라고 해요. 근데 전에 관련된 인물들 좀 판결 구속 여부 한 거 보면은 윤영호 뭐 통일부 전 간부도 구속시켰고 네. 이상민 전 장관도 영장을 발부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판사 성향보다도 김 여사 물론 판사 성향도 이제 구속영장 발부해서 뭐 주목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좀 법원이 과연 이 영장에 대한 어떤 그 피자의 소명이 어느 정도가 볼 텐데 제가 보기에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것. 저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두 부부를 같이 구속시키는 사례가 한 사건으로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1980년대 이철희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외에는 없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건은 두 부부를 같은 사건으로 구속시킨 그게 유일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네, 같은 사건으로. 그런데 물론 지금은 뭐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권력형 비리라는 사건을 놓고 봤을 때는 같은 결이 같은데 근데 이 배우자와 윤 전 대통령을 같이 구속한다는 건 정치적 부담은 있을지라도 저는 지금 이번에 첫날에 가서 진술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좀 더 많이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배치가 되면은 예. 이 부분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병 확보를 통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판사가 좀 판결문을 길게 하더라도 거기에 좀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김 여사가 직접 참석해서 소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여기에서 밀리면은 뭐 이제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처라고 생각해서 아마 예. 본인의 모든 변호인단의 어떤 그런 활약들을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전망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유가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판사도 그 정도의 어떤 고려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부를 같이 구속시키는 것이 또 전직 대통령 부부인데 그것이 맞는가라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국민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사건 가지고도 김건희 여사가 너무 거짓 해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나도 이 국민들이 듣기에 그럴듯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느꼈을 때는 이미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이 지경을 벗어나버린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예. 저는 그 정재욱 판사가 현명한 판단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박주희 변호사 일단은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되는 거니까 심사를 받고 나서 김 여사도 어딘가에 대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서울구치소인가요? 네, 보통 이제 구치소는 이제 피의자 이 대기실에 사실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예. 지금은 또 이례적인 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같은 구치소에 넣진 않습니다. 최대한 접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동부구치소나 남부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심사 결과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